푸른밤 종현입니다. 체코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토론이 벌어집니다. 토론 주제는 청춘. 청춘의 삶에 대해 끝 모를 대화가 이어지던 중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청춘에게 실패란 뭘까요? 그렇게 또 긴 토론이 이어지죠. 오가는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나노보였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다시, 새롭게 정도로 볼 수 있는 말이랍니다. 그렇게 내려진 두 줄의 정의는 게임의 리셋 버튼을 얻는 것, 다시 해보자 라는 말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었다는데요. 청춘에게 실패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From the way you smile to the way you look, you capture me unlike no other. From the first hello, yeah, that's all it took. And suddenly we had each other, and I won't leave you. Always be true. 1 + 1, 2 for life. Over and over again. So don't ever think I need more. I've got the one to live for. No one else will do. And I'm telling you, just put your heart in my hands. I promise it won't get broken. We'll never forget this moment. Yeah, we'll stay brand new. 'Cause I'll love you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From the heat of a night to the break of day, I keep you safe and hold you forever. And the sparks will fly, they won't ever fade. And every day gets better and better. And I won't leave you. Always be true. 1 + 1, 2 for life. Over and over again. So don't ever think I need more. I've got the one to live for. No one else will do. Yeah, I'm telling you. Just put your heart in my hands. I promise it won't get broken. We'll never forget this moment. Yeah, we'll stay brand new. 'Cause I'll love you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But when I'm with you, I lose track of time. When I'm without you, you're stuck on my mind. Be all you need till the day that
10월 18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네이슨 사이크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Over and Over Again 이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는 기분이네요. 예. 목소리 되게 좋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 체코였죠. 체코의 한 고등학교 이야기, 토론 이야기. 토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떤 사고를 키우기에 정말 적합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토론을 그리고 상대방과의 이야기, 여러 명과의 사고의 어떤 교환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되게 성장해서 되게 내 세계에 너무 갇혀버려가지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분명히 토론이라든지 뭐 얘기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사고의 어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청춘, 청춘에게 실패란 무엇일까? 되게 추상적인 문장이네요. 청춘이란 단어도 너무 추상적이고요. 저에게는 실패라는 단어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추상적인 두 단어가 이제 딱 마주하니까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도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가 또 함께 있으니까요. 다시 새롭게 게임의 리셋 버튼 같은 것 경험하고 같은 실수, 같은 어떤 실패를 반복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코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석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청춘에게 실패란 저 같은 경우엔 청춘에게 실패란 다른 이에게도 똑같은 실패일 것 같은데요. 예, 똑같은 상처를 줄 거고 똑같은 경험을 심어줄 거고 청춘의 실패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인생에 있어서 다른 이에게서 받는 실패의 크기랑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실패는 또 실패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좌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서 얻는 경험들로 분명히 또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겠죠. 근데 또 청춘을 지난 이들에게는 되게 슬픈 말일 수 있잖아요. 청춘에서 얻는 실패는 경험인데 청춘을 지난 이후에 겪게 되는 실패는 왜 그건 그냥 실패로만 간주돼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분명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 공평하게 그냥 실패는 실패로 두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전. 자, 토요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요.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이어지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와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드립니다. 푸른밤은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한 남자가 숨어듭니다. 그를 잡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둔 두 나라가 남북 형사를 한 팀으로 묶어 공조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둘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미드나잇 스포일러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못 지냈습니다. 북한이 왜요? 미사일도 쏘고 아유,
네, 뭐 또 그러게 김정남 말이에요. 피살? 예, 네. 예, 예. 무슨 아. 일이야 이거 웬일입니까? 네. 예, 정말 그런데 저는 밤잠을 못 이루겠어요. 예, 이런 시기에 어. 이런 또 이야기를 가진 정말 꿈만 같은 얘기일 수 있죠. 남북 형사가 한 팀이 되어서 공조 수사를 벌인다. 네. 공조. 네. 네. 뭐 최근에 개봉이 된 영화죠. 네, 이게 벌써 600만 넘었을 겁니다. 730만 들었으니 현빈 씨의 유일무이한 영화 흥행자. 뭐 이제부터 많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드라마에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예, 그 영화로 와서는 그렇게 인기가 흥행이 안 됐어요. 특히 그러게요. 그 종효 씨 싫어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영린이라고. 아, 예, 영린이요. 네, 그 종효 씨가 특히 싫어하시는 그 엄청 영화. 싫었죠. 맞아요. 그 왕이었죠. 맞아요. 예, 예. 정조로 나오셨는데 정조 이게 역할이었죠. 역시 종효 씨가 공조가 안 되는 관계로 흥행도 공조가 안 돼서 현빈 씨가 영화 흥행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로 정말 처음으로 700만 넘었습니다. 1000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어디서 흥행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현빈 씨 입장에서 특히나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한번 대박을 친 영화이고요. 주인공 유해진, 김주혁 있습니다. 유해진 씨는 흥행 메이커죠. 네. 김주혁 씨도 그렇게 흥행하고 공조가 잘 되는 편은 아니셨는데 이번에 정말 악역을 제대로 맡아서 네. 정말로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 이야기죠. 네. 그래요. 이런 어떤 국가적인 교류를 큰 주제로 삼은 영화들 사실 10년 전쯤에 진짜 많았거든요.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 영화의 주된 소재가 된 거는 정답 쉬리. 오, 딩동댕. 네. 쉬리 때문이다. 이게 다 쉬리 때문이야. 네, 맞아요. 사실은 그 한국 영화에서 남북한 영화 소재라는 건 뭐 늘 흥행 코드였죠. 왜냐면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이건 태어날 때부터 한국은 네. 분단 국가라는 걸 교육받고 네네. 이 현실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무의식적 저변에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그 소재를 어떻게 다루냐. 예를 들면 이제 뭐 빨간 마오라 이런 식으로 정말 공산주의와 싸우는 네. 애국주의적 요소로 그릴 수도 있지만 시리에서는 이른바 그 난파된 공작원, 여성 공작원 물론 이제 그 성형수술을 했지만 네. 그와 사랑에 빠진다. 음흠. 뭐겠어요. 사실은 남자 쪽에 있는 국정원 이 공작원이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봤더니 이중 스파이였다예요. 네네. 그게 이제 얼라이드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 네. 가 사실은 할리우드판 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적이다인 거죠. 근데 남북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일종의 은유인 거죠. 이 예전에 한 동포였지만 지금은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 뭐 이런 얘기하는. 근데 그걸 영화로 풀면 쉬리는 사랑 영화였어요. 예. 공동경비구역 JS 2000년대에 네. 있었던 그 영화는 거기선 우정이었던 예. 거죠. 그만큼 남북한은 어떤 감정용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파적으로 풀면 사랑이기도 하고 우정이기도 하고 물론 2015년에 개봉했던 인천 상륙작전처럼 여전히 이제 적성 국가로 그려지는 요소도 네. 역시나 이것도 역시 하나의 남북한 관계가 흥행 코드라는 반증인데 공주에선 다시 이제 공조 수사를 벌이는 파트너로 나옵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조를 벌인다. 남북한이. 그게 특히나 2000년대에 지금이야 뭐 그런 햇살이 다 가리워졌지만 그 당시에는 햇볕 정책이 시사 용어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이 왕래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이러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영화의 흥행 코드로도 이어지게 됐죠. 대중적 관심들이 있으니까. 네. 뉴스에서 반복되는 소재는 늘 언젠간 영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북 공조 수사라고 하는 소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오래된 흥행 소재의 어떤 유산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번 공조의 특징은요, 남북한 그 형사들이 합해서 어떤 수사를 벌인다는 건데,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건요. 예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형제라고 있었어요. 장호 예. 감독의 송강호, 강동원 씨 나온 영화. 네네. 여기서 보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어떤
오퍼레이션 작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 작전의 주체는 늘 국정원 직원이거나 남쪽에서는 네. 북쪽에서는 아주 정예 요원인 군인이거나 무슨 특수공작원이었어요. 그런데 공조의 특징은 남쪽 북쪽의 형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소재거리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남쪽에 범인 잡는 형사, 네. 그리고 북측에도 이제 그 검열원이라고 한대요. 북쪽에서는 네. 북측의 검열원 형사. 약간 앞선 그 남북한의 관계를 그린 영화하고 약간의 소재적으로 좀 새로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조금은 보기 쉬운 그런 인물들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남북한이라의 어떤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남북한 관계를 은유하는 사랑 이야기 또는 뭐 형제 이야기는 있었지만 남북한의 형사가 등장하는 건 특이하고요. 사실은 북한은 아시겠지만 그 투표율 99%고 네. 범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형사가 필요 없어요. 예. 그 나라는 뭐 어떻게 된 건지 범죄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네. 범죄자가 없으니까 형사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인 것이고 네. 실제로는 검열원이라고 하는 이제 형사 제도가 사법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검열원이 남쪽 한국으로 넘어 들어와서 북한으로부터 도망친 범죄자를 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남쪽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요. 근데 하고 많은 형사 중에 하필이면 유해진이네. 그게 그래서 영화가 된 거 아닐까요?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유해진이니까 영화가 됐죠. 예고편 보는데 되게 코믹스러운 장면들도 많이 나와서 네. 두 명의 케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현빈 씨는요. 네. 여기서 이제 북한 형사인 림철영을 연기해요. 네. 네, 림철영이 쫓고 있는 인물은 그 과거엔 자기의 선배이고 전우였던 차기성이라는 인물인데 이게 김주혁 씨입니다. 네네. 근데 이 두 인물 사이에는 원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임철영이 지키던 그 범죄 현장에 네. 범죄자들을 쫓는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차기성이 배신자였던 거죠. 내부 배신자. 그래서 자신이 아끼던 동료들을 모두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림철영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차기성이 중국을 거쳐서 서울로 도망가니까 네. 서울로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면요. 지금 유해진 씨가 껴들 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인물들 너무 다 진지하고 현빈 씨는 웃지도 않아요. 네. 아, 영화 내에서. 네, 맞아요. 현빈 씨 여전히 근육도 여전히 영린 근육이 있습니다. 정조 네. 때 그 근육. 맞아요. 예. 백성 그 옆에 있는 모든 내시들의 눈을 피해 몰래 팔굽혀펴기 한번 만들었던 거. 맞아요. 나는 종현 씨보다는 좀 못하더라. 무슨 말씀? 팔굽혀펴기만 해서 그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구나. 절대 안 되죠. 예. 그 정조는 팔굽혀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윗몸이 그냥 팔굽혀펴기로는 그렇게 한대요. 예. 그런 거구나. 덤벨 좀 들어야 되고 바벨 좀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몸 그대로 또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주혁 씨가 연기한 차기성도 악당이죠. 정말 북한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슈퍼노트라고 하는 거? 슈퍼노트가 아니요. 뭐냐면 그 북한이 많은 외화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벌지 않고 네. 국가 차원에서 달러를 위조 지폐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조 지폐 검사를 해도 절대로 위조 지폐 분석이 불가능한 이게 이른바 이제 은어로 슈퍼노트라고 부르는데 슈퍼노트를 만드는 그 다파페 만들려면 동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동판을 훔쳐서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지면 그 자체가 굉장한 스캔들이고 예. 두 번째는 그것을 숨겨서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 그 사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극비의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순간에 림철영이 파견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원한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딱딱한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지하고 딱딱한 인물도 남한으로 넘어오니까 유해진을 만나서 웃겨지게 되는 거죠. 네네. 케미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 긴 얘기를 했는데 유해진과 케미를 붙이려면 유해진은 한없이 가볍고 말이 많은 캐릭터여야 하는 거예요. 남한의 형사인 강진태입니다. 반면에 그거를 거울처럼 이제 리액션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림철영인 거죠. 네. 어떻게 해도 웃지 않는 존재. 뭘 해도 심각하고, 네네. 뭘 해도 재미없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현빈 씨만 나왔으면 이 영화 이렇게 흥행 안 됐어요. 그래요. 유해진 씨가 있어서 둘이 케미가 생기니까 흥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웃겼다가
진지했다가 멋있다가 맹탕 웃겼다. 온탕.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현빈 주연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 중에 백지영이 부른 그 남자 듣고 오겠습니다.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는 웁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남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 그래서 그 남자는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그 남자가 나라는 건 알아요. 알면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모를 거야 그댄 바보니까. 얼마나 더 나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보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는 웁니다. 네, 백지영의 그 남자 듣고 오셨습니다.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현빈과 유해진의 케미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김주혁은 어때요? 김주혁 어느 씨. 정도로 악인으로
보이나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보면서도 입이 되나요? 연기를 정말 그렇게 잘 소화를 해놨나요? 네. 김지혁 씨는요, 그 보통 그 왜 어수룩한 네. 그 착한 남자 역할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영화 집어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으로 재탄생하는 게 그래요. 최고예요. 이 영화에서 김지혁 씨 연기가 달리 보일 정도로 예.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 둘이 예. 남북한 형사들이 둘이 합작해서 공조 수사를 해야 될 만큼 네. 막강한 적이어야 돼요. 음.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런 거죠. 그 진지함에서는 현진을 앞서고 그러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여유로운 유머러스함에서는 유해진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그 현빈의 진지함과 유해진의 유머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예. 창조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자기성이라는 인물이고 김지혁 씨한테는 이 인물로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실 주인공보다 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세 명의 그림을 직조했는데 네. 사실은 전개 과정은요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클리셰들의 투성이죠. 네. 뭐 당연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남북한 형사들이 합작했지만 처음에는 서로 믿지 못하고 정답. 네. 북한에서 먼저 막 달려가다가 차기성을 놓친다. 오 딩동댕. 남한 사람은 어떻게든 차를 구해서 막 달려갔는데 차기성이 막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갖고 오. 차 타고 갔다. 오 보셨어요 같은 영화? 거 안 못 봤는데요. 시나리오 쓰셨나? 네. 너무 뻔해요. 클리셰. 아니 종현 씨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남북한 소재 영화가 빠질 수 있는 클리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클리셰 때문에 싫어하는 관객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접니다. 김종현. 네.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런 게 결국은 너무 뻔한 전개여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쉬리를 봤던 게 초등학교쯤이었으니까요. 네. 그때쯤에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남북한의 관계를 어느 형태로건 여러 색채로 해석한 문화체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 안에서 표현됐던 전 되게 재밌게 봤었던 초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봤었던 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거든요. 아하, 네. 세 편으로 이루어졌던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국가적으로 부딪혔던 그리고 북한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뭐 이런 국가적인 가까이 붙어있는 국가들과의 어떤 마찰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문화 매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많은 클리셰들 이런 것들이 식상하게 네.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거 좀 지금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가 700만이나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류의 소재의 영화는 흔히 봤고요. 네. 사실 남북한 형사들이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서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동료애가 쌓이고 결국 나중에는 양쪽의 남북한 당국은 서로 불신하지만 그들 둘끼리 서로 도와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둘 다 속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의 힘으로 범죄자를 잡아내고 마지막에 슈퍼노트요? 네. 그것도 쟁취한다. 꼭 슈퍼노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토끼발처럼 네.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네네. 이거는 일종의 맥커핀 같은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흥행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네. 결국은 이거는요. 숨어있는 요소는 유해진인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액션 장면이 굉장히 호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림철영이라는 인물은요, 예전에 의뢰에 나왔던 그 공유 씨. 네. 처럼 정말 북한의 최정예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액션 장면의 호쾌함이라는 것은 뭐 담보되어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겠죠. 그려내려고 준비되어 있고 네. 아시겠지만 현빈 씨는 정말 모범생인 배우고 네. 몸 만들려면 만들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리고 죽으라면 죽고 이런 배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요. 뭐 좀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차에 직접 매달리고 정말로 뭐 두드려 맞고 네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장면 시퀀스가 한 서너 개쯤 되는데 그 시퀀스만 따로 떼서 놓고 봐도 볼만하다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촬영이 잘 됐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연기도 잘한. 그런데 그 액션 장면과 장면의 속도감 사이사이에 네. 영화가 굉장히 늘어져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림철영이
북한에서 임철영을 남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네. 그 특별한 극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북한 장관회담을 열어요. 평소와 달리. 그리고 장관회담 기간은 3일입니다. 네. 3일 동안 서울로 숨어든 차기성을 잡아야 돼요. 네. 시간은 72시간. 너무 시간이 없죠. 그러게요. 그러면 그 정예 요원인 임철영은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예, 이 사람을 예. 쫓는 게 72시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강진태라는 파트너 형사네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옵니다. 아, 예. 왜 그럴까? 예, 예. 아, 거기 중간중간에 어떤 이해 안 가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림철영, 현빈 씨가 그 유해진 씨네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벌이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재미없었으면 아마 혼났을 텐데 이게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영화가 톤앤 매너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액션 장면에서는 본 레거시 수준, 본 시리즈 수준인데, 네. 근데 갑자기 현빈 씨가 구태여 일부러 유해진 씨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윤아 씨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럼 영화가 시트콤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유해진 씨는 계속 애드립을, 물론 애드립이 아니죠. 유해진 씨는 애드립이 아니고 정말 네네네. 그 유머러스한 대사를 계속 치는 거죠. 네. 그러면 영화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반복하거든요. 네. 무슨 영화가 이렇게 속도가 정말 테이프가 늘어졌다가 갑자기 빨리 돌아갔다가 하느냐 싶지만 네. 이게 어찌 보면 흥행의 핵심 요소일 수도 있어요. 유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영화 거죠. 전체의 톤의 매너가 아니고요. 그냥 비빔밥인 거죠. 근데 비빔밥이라는 게 그 양념들이 섞인 게 아니라 그냥 막 비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재미있는 요소들만 보고 싶은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아 씨하고 윤아 선배님하고 예. 그리고 그 현빈 어르신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하는 케미가 이게 어떤 관객들한테 너무너무 재밌는 요소인 거예요. 근데 어떤 관객들, 특히 여성 관객들한테 그게 너무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같이 본 여성분도 재밌어 하셨나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친구가. 그런데 액션 장면에서는 뭐 그냥 액션은 뭐 그런가 보다. 남성분들이 피가 끓었나요? 저는 그 액션 장면 보고 우와 잘 찍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전혀 다른 스펙트럼의 관객들을 한 영화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또 어르신 관객들이 좋아하는 남북한 코드야. 흥행을 정말 네. 밑바탕으로 깔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요소들을 잘 배합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건 이제 주식 투자 용어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네. 예, 그렇네요. 그 포트폴리오로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신기조 기자님과 함께 미드나잇 스포일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영화 이야기, 공조 이야기 쭉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더 뭔가 확실하게 짚고 알고 들어가면 극장을 이거 알고 들어가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게 하나 있어요. 이 영화의 제작사를 알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보통 제작사 알고 영화 보는 관객들 요즘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뭐 사이더스, 뭐 명필름 이런 네네. 영화사들이 있었어요. 명필름 영화 대표적인 걸로 뭐 건축학개론 있고요. 공동경비구역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사이더스 영화로도 정말 많은 재미있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 제작사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워킹 타이틀 영국으로 치면 네네. 그런 영화 제작사 프로덕션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화사가 JK 필름이에요. 네. JK 필름은 그 윤재균 감독 해운대
두사부일체 이런 네. 거 만든 감독님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농담인데요. 이 영화 믿고 안 보는 분들도 있는 영화사입니다. 그렇군요. 흥행에서 그 취향이 확연히 갈리는 영화사고요. 어떤 관객들한테는 이 영화사의 영화는 그냥 믿고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취향을 비껴나갈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영화사의 색깔이 뚜렷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영화들 생각하시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윤재윤 감독 영화 중에 대표적인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해운대가 본인의 취향을 벗어났다면 네. 이 공조라는 영화에서도 그 색깔이 좀 묻어나올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분명한 어떤 취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재윤 감독님 영화 중에 특히 특정 영화들 어떤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 심파적 요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남성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저도 좋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게 두사부일체 때부터도 있었던 요소인데요. 네.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그 아주 남성적 코드가 강조되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뒷부분의 갈등 해결은 대단원의 막은 특히 폭력적이면서도 집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사부일체에서도 다뤘던 중요한 사건은 그 그 사학 비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건 조직 폭력배들끼리의 1대1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건의 해결이 그 지나치리만치 낭만적일 수 있죠. 어찌보면 남성적 낭만 로맨티시즘이라고 현실적으로 네. 실현 불가능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메오와 줄리엣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로맨틱한 그 로맨티시즘이라면 사실은 이런 식의 남성적 낭만주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우리 모두 해결하고 싸우다가 모두가 다 하하하 웃으며 친구가 될 것이다. 예. 자, 공조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의 형사들이 한 명의 나쁜 그러니까 사악한 범죄인 무리를 쫓다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돼서 형제보다도 가깝게 될 것이다. 만난 지 3일 만에. 예. 72시간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엔 또 네. 헤어지게 되겠죠. 그 둘은. 맞아요. 예. 다시 만날 일도 기약이 없고요. 맞아요. 하지만 만난 지 3일 만에 이제 계속 친하게 지냈던 동료 형사 반장 못 다 밀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고 그렇군요. 서로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영화가 네. 되니까요. 네, 요 요소가 솔직히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좋아해요. 이거. 저도 요런 사나이 이야기가 네네네. 싫지 않지만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죠. JK 필름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서고요. 네. 사나이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나이즘이요. 사나이즘 대단하네요. 이 사나이즘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사나이즘을 믿고 안 보는 관객도 있고, 믿고 보는 관객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 공조는요. 믿고 안 보던 저의 여자친구를 영화를 보게 만들었고 웃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나이즘에서 한 업그레이드된 사나이즘이 나온 거죠. 예. 무슨 얘기냐? 그런 식의 어떤 그 남성적 로맨티시즘만 얘기하면 낭만주의만 얘기하면 여자들은 진부해해요. 그런데 거기서 유머 코드를 넣는 거죠. 아까 제가 윤아 선배님 얘기했잖아요. 예. 구태여 넣을 필요 없지만 그 안에서 윤아하고 현빈 사이에 어떤 케미를 넣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익살스럽거든요. 네. 굉장히. 정말 남한의 한 대한민국이 아주 속물적인 어떤 젊은 아가씨예요. 내가 예쁜 걸 나도 알아. 내 주변에 정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한 트럭이야. 네. 그런데 북한에서 온 잘생긴 남자한테 꽂혔어. 어떡할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이네요. 네. 왜 당신의 이름은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왜 당신의 성은 임이 아니고 림인가요? 맞아요. 네. 딱 그거 아닙니까?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림이어도 괜찮아요. 왜 림인가요? 임이 아니고. 잘생긴 남자니까. 그렇네요. 맞아요. 이런 요소를 넣어서 여성 관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흥행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JK 필름이라는 영화사 또는 네. 윤재윤 감독은요. 굉장히 영민한 인물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흥행 코드가 뭔지 알고 있고 네. 그거의 약점까지도 영화 보면 놀랐어요. 내가 무엇이 강하고 그 강함은 무엇을 약점으로 만들고 그 약점을 보강하려면 뭘 해야 되는구나. 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뛰어나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서 부족해져 버리는 어떤 유머 코드 같은 것들을 또 투입을 해서 네.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대단한데요.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강동원 주연의 영화 늑대의 유혹, 이수은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빠져버렸죠.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대를 볼 때마다 내 마음 숨기기 어려웠어요. 항상 표현하고 싶었는데 내게 욕심인가요? 그댈 사랑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건가요? 언제나 그대 난 원하고 있죠. 혹시라도 우린 사랑할 수 없나요? 힘들겠지만 난 그댈 위해 참아야만 하겠죠. 난 그대만을 사랑해요. 이제 볼 수 없겠죠. 내가 떠나가야 할 이 시간이 다가왔어요. 언제나 그대 난 원하고 있죠. 혹시라도 우린 사랑할 수 없나요? 힘들겠지만 난 그댈 위해 참아야만 하겠죠. 난 그대만을 사랑해요.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데 언제나 그대 난 원하고 있죠. 혹시라도 우린 사랑할 수 없나요? 힘들겠지만 난 그댈 위해 참아야만 하겠죠. 난 그대만을 사랑해요. 난 그대만을 사랑해요. 네, 강동원 주연의 영화 늑대의 유혹의 수록곡이죠. 이수훈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자, 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영화를 소개받아봐야 될 텐데. 네, 이거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영화가 네. 의형제예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던 2010년에 개봉했었고 장훈 감독 영화고 네. 배우가 정말 그래요. 빵빵하죠. 송강호, 강동원. 야, 정말 강동원, 송강호라면 흥행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네. 실제로 흥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됐고요. 흥행도 잘 됐고 심지어 당시 청룡영화제 작품상수 수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도 받았고 흥행도 됐고 특히 남북한의 관계에서 어떤 공조 수사를 다룬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의형제라는 네. 영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제목부터가 좀 노골적이죠. 남북한의 관계를 형제인데 사실 형제보다 의형제라는 것.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반세기 넘게 분단된 국가였고요. 네. 과연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얘기 너무 이제 구닥다리 같은 얘기가 되었고 북한 사람하고 얘기해 본 사람이 한국인들 중에 거의 없죠 이제. 예. 실제로 그런 시대에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제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한마디로 의형제다.
겁니다. 이 사건은요, 그 소재를 이야기하자면, 그 6년 전 정도에서 이 영화 안에서 네. 서울 한복판에 총격전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사실은 뒤에는 국정원 요원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국정원 요원은 이 안에서 이한규, 송강호 씨가 연기했고, 네. 설마 그리고 강동원 씨가 국정원 요원이면 그러면 너무 진지해지겠죠? 사실 그러면 그럼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강동원 씨는 여기서 북한에서 온 난파 공작원인데 네. 그 6년 전에 있었던 어떤 모종의 사건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난파 간첩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이제 북한은 돈이 없고 그 공작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난파 간첩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공작비를 조달하고 당에 이제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 배경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요원이 공작에 실패하거나 노출이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데 예. 버리는 방식도 이런 거예요. 일부러 와서 그 요원을 암살하거나 죽이는 거라기보단 그냥 말 그대로 버려요. 연락을 끊는 연락이 끊어버리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도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낙오하게 되는 거죠. 네. 의형제에서 이제 강동원은 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낙오해 버린 인물이고요. 반면에 이제 송강호 씨가 연기한 인물은 똑같아요. 남한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국정원의 주요 요원이었는데 특정 사건에서 공작에서 실패함으로 해서 국정원 라인에서 끊기는 거죠. 네.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국정원 라인은 굉장히 점조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화된 조직 말고도 과거 예전 국정원의 요원들도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활동 안 하고 있지만 잠재적 활동 요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든 활동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FBI나 이런 그 첩보원 요원을 다룬 영화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업무에 복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출근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중간부터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한규, 송강호 씨는 국정원으로 복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원으로 복귀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실패했던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가 바로 버림받은 강동원 씨, 그러니까 송지원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동원을 잡아서 네. 다시 복직을 하려는 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거겠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의형제에서는요. 네. 두 인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국정원 요원과 공작원 모두가 다 버림받았어요. 남북한 그러네요. 모두로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공조에서는요. 양쪽 모두한테 어떤 식으로든 지령을 받고 내려오거나 또는 남한의 형사로서 법을 집행해요. 공조에서 끊임없이 나온 얘기가 형사가 다 뭐 그렇지 하면서 남북한 형사의 애환을 다 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성이 존재해요. 네. 체제에 대한 긍정성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형제에서는 체제에 대한 긍정성이 없어요. 부정되어 있고요. 남북한 모두가 다 필요하면 자신들의 수족들을 버릴 수 있는 냉엄하고 냉혹한 체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영화를 비교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들끼리 어찌 보면 서로 살기 위해서 네네. 서로와 의형제를 맺는 거예요. 각자 체제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네. 살기 위해서는 그 체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이제 국민들. 그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한의 이제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그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 체제에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제를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버림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적과 손을 잡고 살 공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배경. 정말 예, 예. 이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남북한을 바라보는. 또 하나는 송강호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요. 여기서는 유해진 씨에 해당되겠죠. 공조에서는. 유해진 씨와 송강호의 연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송강호의 연기에는 유머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유머 밑에 깔려있는 비애가 있죠. 그렇죠. 이걸- 슬퍼요. 맞아요.
이게 송강호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네. 이제 페이소스라고 흔히 표현할 텐데 대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관상이나 네. 또는 뭐 살인의 추억에 나타나는 페이소스예요. 살인의 추억에서도 끊임없이 웃긴 대사를 치죠. 뭐 예를 들면 논두렁에서 미끄러졌는데 네. 누가 논두렁에서 꿀 발라놨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애드립이었는데 네. 관객들이 끊임없이 웃기지만 웃기는 목적은 그렇게 들어야 다시 놓아버릴 수 있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슬프게 하기 위해서 웃기는 겁니다. 그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관상을 보지만 결국 그 관상쟁이가 자기 아들의 관상을 보고 아들은 일찍 죽게 되는 관상이었죠. 네.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아들조차 구할 수 없다면 관상쟁이 그렇게 뛰어난 관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슬픔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물이 관상의 처음과 끝이 다르죠. 처음에는 자기 잔재주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어하는 속물이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딴 관상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게 되죠. 인물의 그 극적인 변화가 그 유머의 유무로 나타나죠. 나중에 웃지 않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송강호라는 배우는 유머를 슬픔을 보여주기 위한 대비의 요소로 쓰거든요. 반면에 유해진은 좀 달라요. 유해진 씨도 그런 연기를 할 줄 알지만 그러나 대체로 유해진 씨의 유머가 소비되는 방식은 웃음 그 자체죠. 그렇죠. 웃기기 위해서. 네네네네. 사실 이게 좀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국 배우는 개그맨과 다르거든요. 네네. 시국 배우, 개그맨 분들은 웃기기 위한 역할을 하지만 시국 연기를 하는 배우는 웃김 뒤에 뭉클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두 가지 입체적 감정이 필요한데 유해진 씨의 이 공조에서 유해진 씨의 연기는 그냥 시종일관 웃겨요. 계속 그렇군요. 웃깁니다. 끊임없이 웃기고요. 심지어 그 처제도 웃겨요. 윤아 선배님. 예, 네. 예. 반면에 이제 의형제에서는 송강호의 페이소스가 있죠. 그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세계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의형제라고 하지만 공조 수사를 하고 둘이 같이 어떤 동일한 목적을 줬지만 그 목적 안에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있는 거죠. 네. 공조는 그런 슬픔이 없는 영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색채가 많이 다를 수 있다. 다를 네. 수 있다. 그럼에도 아주 다른 불구하고 영화죠. 같이 붙여보면은 어느 정도 댓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공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의형제와 공조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네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광고 듣고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갈릭스 앤 원 러브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더위 참 어려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우리 둘이 생각이 달라 맨날 제자리만 걷잖아 어려운 일이야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아 각자의 입장이란 건 언제나 있었지 그렇게 하나하나 둘셋넷 따지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어쩌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양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원러과 진주 먹을 펴고 원러 활짝 핀 선을 내밀고 원러 아이가 울지 않는 세상 원러 우리 손을 맞잡은 세상
내가 왠지 익숙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 버렸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두 손을 꽉 잡고 다시 놓지 않기를.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핑계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가 버렸어. 언젠가부턴가 잊고만 살았던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꽉 쥔 주먹을 펴고 활짝 핀 손을 내밀고 아이가 울지 않는 세상 우리 손을 맞잡은 세상 꽉 쥔 주먹을 펴고 활짝 핀 손을 내밀고 아이가 울지 않는 세상 우리 손을 맞잡은 세상 꽉 쥔 주먹을 펴고 활짝 핀 손을 내밀고 아이가 울지 않는 세상 우리 손을 맞잡은 세상 꽉 쥔 주먹을 펴고 활짝 핀 손을 내밀고 아이가 울지 않는 세상 우리 손을 맞잡은 세상.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시간이 늦어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문정숙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괜히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날을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싶어요. 가사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갈수록 알쏭달쏭하기만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거 되게 우리 어렸을 때 참 잘했던 건데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조금씩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나를 방어하는 방법들 뭐 물론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뭐 자기애적 성향을 띠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사회를 경험하고 작은 사회, 큰 사회 이런 것들 어떤 인생에 대한 기억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보다 성장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우린 분명히 스스로를 사랑해봤던 기억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좀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참 어렸을 때 분명 저도 저를 사랑했었던,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길을 잃은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사연자분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문정수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ll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And if by chance that special place that you've been dreaming of
휘트니 휴스턴의 The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왔습니다. 2831님, 친구랑 같이 푸른밤을 들으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껏 제가 살았던 것을 되돌아보고 그걸 활자로 옮기는 건 정말 너무 무게가 나가는 일 같아요. 언제쯤 다 쓸 수 있을까요? 내일 모의 면접이라 어서 자야 할 텐데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소서 정말 어렵죠. 예, 나를 글로 표현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쓰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나를 어필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담아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죠. 본인 마음에도 쏙 드는 자소서를 쓰시길 바라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요. 5773님, 2,000원어치 붕어빵을 지키려다가 휴대폰 액정이 빠샤샥 거미줄이 됐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네요. 그냥 그놈의 붕어빵 땅에 떨어뜨리고 말걸. 후회 막심이에요. 신나는 노래라도 들려주시겠습니까?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붕어빵 떨어지는 거 잡으시려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혹은 뭐 왼손 오른손 들고 있는 물건이 좀 다른데 헷갈려서 예를 들면 왼손에는 휴대폰, 오른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입에 갖다 댄다든지 뭐 그런 실수들, 바다에서 이제 돌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다른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수리 잘 받으시고, 이게 휴대폰 요즘에 액정 깨졌을 때 거기에 손이 비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수리를 받으셔서 다른 피해가 더 없길 바라겠습니다.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2831님 신청곡이고요.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5773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어 이제 그만 들어가 오늘도 늦은 밤 날 데려다 주는 길 달이 가득 찼어 보름달인가 봐 이렇게 널 보내면 나 한참을 잠 못 자 매일 가던 이 길도 괜히 잘못 들은 척 빙글빙글 돌아가 너도 눈치챘겠지 다른 뜻은 아냐 그냥 조금 더 너와 같이 있고 싶어서 투정 부리는 거야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oh say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oh sa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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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say, oh say, hey,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hey, oh beautiful tonight. Yeah.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으니까 코타키나발루 좋겠다 산토리니 근데 나는 뭐하고 있니 아마존의 눈물 슬프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도망가고 싶다 나 도망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잠메이카 진짜 가고 싶다니까 우즈베키스탄 예쁘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길을 가봐마야 브라질의 삼바 신난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도망가고 싶다 나 도망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가방 사고 모자 사고 자외선 차단 그림도 사고 캐리어 입고 카메라 입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고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꿈도 패기도 다 있다지만 여권이 없고 비자가 없고 돈 없다고 두 다리 발이 멀쩡하면 뭐하나 청춘이 뜨거워 타오르면 뭐하나 국제선 비행기 한 번 타보지도 못하고 눈물이 흐르네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다니까 알래스카 연어 맛 좋다 산토리니 근데 나는 뭐하고 있니 사하라의 폭풍 뜨겁다 나도 가고 싶다니까 진짜 가고 싶다니까 나도 보내달라니까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그리고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716님 안녕하세요 쫑디 푸른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짝짝짝.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이젠 안녕을 불렀는데 너무 울컥했어요. 진짜 성인이 된 것 같다랄까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 기다리고 놀다가 혼돈하고 잔소리 듣고 돌아보면 다 즐거웠던 시간이라 너무 아쉽고 그립네요. 교복도 다시 입고 싶고요. 저의 친구들인 깅깅팸 멤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015B의 이젠 안녕, 깅깅이들 사랑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깅깅팸 이름 되게 독특하네요. 왜 깅깅일까요? 그래요. 졸업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성인이 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하는 생활의 어떤 패턴에 새로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잘 또 적응하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쌓여서 즐겁네, 성인이 된다라는 게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막 아쉽고 섭섭한 일만은 아니었네라는 생각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희님,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졸업하고 청년백수로 살아가려니 착잡해지는 신경이랄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하시면은 잠시 쉬실 것 같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청년백수라고도 표현을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휴식도 취하시고, 그리고 분명 또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잘 컨디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5B의 이젠 안녕, 9716님 신청곡이고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김성희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서른 풍경들이 지나치는 오후의 버스에서 깨어 방황하는 아이 같은 우리 어디쯤 가야만 하는지 벌써 지나친 건 아닌지 모두 말하지만 할 수가 없네.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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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김지윤님, 저 혼자만의 짝사랑인지 쌍방통행인지 헷갈리게 하는 남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쫑디는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정준영의 내가 너에게 가든 네가 나에게 오든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누구 좋아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분명 마음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언젠가가 좋아하는 시점에서 가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이제 고백 혹은 나의 마음의 어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상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엔 누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되게 이기적으로 변해서 상대방보다 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 안 하면 진짜 미치겠다 싶을 때까지 조금 참다가 그때 바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전에 어느 정도 티가 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는 게 눈치채지 않을까요? 0812님, 오늘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눈이 밤탱이가 돼서 지금 얼음찜질을 하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는데요.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쫑디 목소리로 힐링을 합니다. 앞으로도 쭉 애청할게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쌍꺼풀 수술 예 그래요 예 좀 덧나지 않게 관리 잘 하셔서 예 어떤 이유에 하셨는지는 정확히 제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미용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속눈썹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구를 계속 속눈썹이 긁어서 시력이 좀 많은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덧나지 않게 잘 치료가 되셔가지고 잘 안 물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준영의 내가 너에게 가든 네가 나에게 오든, 김지윤님 신청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 0812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나에게 오라 손짓하고 귀 속에 얘기는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모습이 보여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널 알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나를 봐줘요 내 말을 들어봐줘요 아무리 생각은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정준영의 내가 너에게 가든 네가 나에게 오든 그리고 뜨거운 감자의 고백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178님 친한 친구가 입원을 해서 오늘 병문안을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가 답답하고 잠도 안 온다며 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푸른밤 들으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병원에 갈 때 친구가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사갈까 하는데 뭘 사가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들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쫑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말. 스탠딩 에그의 Nothing But Sunlight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친구분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또 잠도 잘 못 주무시면 이제 회복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푸른밤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어떤 먹거리가 좋을까요? 병원에 계신 거죠.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냄새가 막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은 향이 많이 나니까 참 과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보관이 어려운 음식도 아니고 그리고 또 냄새가 막 여기저기로 많이 풍기지도 않고. 2196님 안녕하세요. 춘천고등학교 2학년 5반 담임 황진미입니다. 제가 학기 초에 몸이 아파서 2학기만 함께한 아이들과 종업식을 하고 헤어졌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겐 선물같이 다가온 예쁜 아이들이라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가길 바라며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 신청합니다. 그래요. 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늦게 아이들과 만났지만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셨나 봅니다. 일단 종업식 하신 거 축하드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사연자분에게도 좋은 추억이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떠올라서 서로를 떠올리고 찾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 스탠딩 에그의 Nothing But Sunlight 9178님 신청곡이고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 2196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 감으면 움츠렸던 가슴에 기억이 내려앉아 움켜쥐던 시간들이 한 줄기 빛처럼 사라진다. 눈을 떠도 볼 수 없는 태양이 또다시 날 비출 때
기억 속에 눈을 감고 걷는다. Nothing but sunlight with me anymore. Nothing but sunlight with me anymore. 봄이 오면 찬란했던 태양이 다시 날 찾아올까. 붙잡았던 그 시간들이 몇 번의 꿈처럼 잊혀질까. 눈을 떠도 알 수 없는 시간이 또다시 날 깨울 때 어둠 속에 나를 향해 희미한 빛이 다가온다. Nothing but sunlight with me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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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날 찾아올까. Nothing but sunlight with me anymore. 꿈처럼 잊혀질까.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감은 두 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을 주네.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무뎌진 내 머리에 이제 어느 하나 느껴지질 않고 메마른 내 입술엔 이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만 맑은 음성 가만히 귀 기울여 행복의 소리를 듣고 고운 미소 새자란 내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나누리.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딜 가도 자꾸 생각나. 따뜻한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다. 내 맘까지 다독여주네. 위로가 필요할 땐 푸른 밤. 종현입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나탈리 머천트의 One Fine Day입니다. 조지 클루니와 미셸 파이퍼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어느 멋진 날의 OST로 1996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로맨틱한 영화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노래죠. 누구나 내일은 멋진 하루,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랄 텐데요. 그게 꼭 거창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죠. 반가운 인사,
기분 좋은 말 한마디가 때론 하루를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멋지고 좋은 내일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나탈리 머천트의 One Fine Day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